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금 검찰의 체포영장을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70%를 환수했어야 하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1830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임이다. 그 차액만큼 돈을 더 환수, 세속적 표현으로 하면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벌었으니까 차액이 배임죄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선된 후 취임 3일 전에 LH가 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공개발 포기한 LH는 그냥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 할배죄입니까? 그냥 배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하다가 포기해버렸는데 민간개발하라고 LH한테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시킨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배임교사죄입니까? 부산 LCT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 소유 땅인데 민간에 팔아서 민간에 개발 허가 내줘서 1조 원 이상 예상되는 수익 100%를 다 챙겼고 거기다가 그 근처 기반시설을 부산시가 1,000억 원을 들여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양평 공홍지구 윤석열 대통령 장모께서 회사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LH가 임대사업하던 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을 LH가 포기하니까 그 자리에 아파트 사업해서 수백억 원 벌고 단 한 푼도 환수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군수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도 환수 안 했는데 그 외 수없이 많은 지역에 개발 허가를 해주고 한 푼도 환수 안 한 그런 사업들은 전국 시장, 군수, 시도지사들이 전부 배임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대장동에서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합니다. 1월만 127억 달러 적자입니다. 검찰은 돈 못 벌어오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부터 배임죄로 구속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성남시에 5,500억 원의 이익을 안겨줬는데도 더 많이 받아내지 못한 게 배임이라면 취업 이후 내내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죄는 무엇일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원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 약 893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 최백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토 초청장의 비용 청구서, 러시아 규탄과 탈중국 선언, 그리고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압박, 서방의 반러 규탄에 돌격대로 활용당하고 미국이 요구하지만 유럽이 기피하는 반중기치를 들어올리고 나토 대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압박받는 윤석열 대한민국 글로벌 호구 인증, 여기에 G7 초청장 비용이 추가되면 대한민국은 거덜날 것, 윤석열 찍은 국민이 그 비용들 지불하시길. 이어 나토 초청장 비용 청구서 중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항공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러시아 교역액이 23%나 감소하였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36개국 중 감소 순위에서 11번째에 해당한다. 문제는 왜 한국의 러시아 교역액이 반러전선의 최전선국인 폴란드나 일본 등보다 더 감소해야 했는가? 프랑스는 심지어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11%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테러 제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다.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수입액은 15%나 감소하였다. 이는 60% 이상 증가한 프랑스, 6% 증가한 일본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적대적 관계국인 폴란드는 4% 정도 감소하였을 뿐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말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와 교역액 감소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왜 러시아 제재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도일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신 나간 일이고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엄플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윤석열이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해 모르는 윤석열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벌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금리를 억제하는 핵심적 이유는 나는 부동산 경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은순이 부동산 갭 투자에 돈이 몰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직들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말고는 윤석열이 금리를 틀어막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윤석열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인데, 바로 부동산 경기 살리기와 친원자력 정책뿐이다.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 윤석열의 부동산과 원자력 관련한 정책인데,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오르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올리는 것이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 인상을 막는 것이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미국의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이 그것을 막고 있다. 거듭해서 나는 윤석열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반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부동산 시장은 가파르게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금리까지 막고 있으니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중이고 말이다. 물가는 이제 끔찍한 수준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은행도 견디다 못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윤석열의 눈치는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냐 경기냐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답은 이미 나도 알고,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알고, 국민들도 안다. 단지 윤석열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작년 무역수지가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올 1월은 그 최악의 수준에서 월 단위 최악의 기록을 갱신했다. 2월은 또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기세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고 있어 매우 안 좋다. 한마디로 무능한 멧돼지 한 마리가 농부가 소중하게 일군 논밭을 박살내는 것을 보면 이런 기분일까? 지금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중국의 60년대 문화대 혁명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자 김들 작가는 다시 이렇게 밝혔지요. 예상대로 오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의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고, 좀 더 정확한 이유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때문이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은 맞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대출받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 폭등과 무역수지 적자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역대급 물가 인상으로 민생이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 후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 1월과 2월은 이미 작년에 40%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리를 동결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당장 눈앞의 욕이라도 덜 먹겠다는 것일까? 금리를 인상하면 당장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미국은 다음 달 연준에서 또 금리를 올릴 텐데, 그때 가서는 또 어쩌려고 그러나.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 미국은 4.75%인데 예상되는 빅스텝을 연준에서 단행하면 이제 1.75% 금리 차이가 난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난 적은 있어도 1.75%나 차이가 난 적은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미국은 물가를 잡지 못했는데도 호황기에 접어들어 조금도 고통을 받지 않고 도리어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데 자신들은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만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니, 미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IRA 등을 통해 전 세계 미래의 모든 제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일 기세다. 당장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상황은 윤석열만의 탓만은 아니다. 미국 탓도 크다. 전 세계 경기 탓도 크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와 민생, 그리고 안보와 외교까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식도 그렇지만 경제정책도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그런데 대응을 못하는 무능한 자가 우리나라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니 우리는 당분간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다. 어금니 꽉 깨물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윤석열 리스크다 이겁니다. 갈 필요가 없어 가지 않았던 나토에 최초로 간다더니 중국 시장 손절 발언으로 그야말로 한국 경제 폭망의 신호탄을 쏘았지요. 대선 후보 당시 경기도 하남 연설에서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하지도 않고 정직하면 된다고 했지요. 경제를 죽이는 무능 정부, 거짓말 정부에서 앞으로 4년을 넘게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경정권 타도가 경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